노잉은 영혼의 목소리다. 이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더는 길을 헤맬 필요도 없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등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이처럼 겪어보지 않고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상태를 노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도 미후이의 노잉을 소개합니다. 노잉이라는 개념이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 이 느낌은 지나고 보니 그랬다는 식의 합리화가 아니고 그들만의 특권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지금이 기회다. 왠지 이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와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상의 영감도 노잉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노잉을 경험한 성공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노잉의 개념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노잉을 일으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노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서 오는 직관의 메시지, 노잉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또 노잉의 감각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미우이의 노잉,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것. 제 꿈은 일루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가 초등학생 때 쓴 글이다. 마치 자신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혼다 케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월드컵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럽 세리에 A에 입단할 것이다. 주전 선수가 되어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글처럼 세리에 A의 명문 구단 AC 밀란에 입단하여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인류 선수가 되었다는 동기부여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예를 조금 더 살펴보자.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영문을 알 리 없는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며 어이없어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세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체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이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된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 명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후세의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머리를 감싸준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이 멜로디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 있다. 조각가는 숨어 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한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올랐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시간이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착각. 앞서 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작품은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비전이나 예감처럼 미리 보는 일도 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고 믿지만, 나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뉴턴의 물리학도 모든 일과 현상을 인과율로 설명한다.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알면 미래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훗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아주 단순한 방정식이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물리학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썼다는 것도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사람들이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는 까닭은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에 바샤르와의 대담을 수록한 책 미래를 움직인다를 출간했다. 바샤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다차원적 존재로 다릴 앙카라는 아랍계 명상가의 몸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바샤르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힌트를 주고 있다. 바샤르는 현재 속에 모든 과거와 미래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풍경이 앞에서부터 와서 뒤로 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에 있을 때 시간이 앞에서 와서 뒤로 향해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간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느낌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의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유독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또한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겁낼 필요 없다.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런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와서 행동한 바로 그 순간 싱크로니티는 일어난다. 싱크로니티, 동시성은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융이 만든 개념으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바로 싱크로니티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친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로 해결되었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잡지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말이 실려 있었다.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쳤는데 다음 열차에 만나고 싶던 친구가 타 있었다. 싱크로니티는 미래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자. 마음의 소리가 고사인을 보낸다는 건 당신에게 멋진 싱크로니티가 찾아올 조짐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왠지 모를 느낌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자. 새로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단순한 생각과 떠오름의 차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단순한 생각과 앞서 살펴본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노행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평소에 좀처럼 겪지 못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확신에 차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무얼하든 술술 일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노행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는 감각과 단순한 생각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래전에 문득 커다란 연회장에서 이벤트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벤트를 주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진 나머지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몸이 달아올랐고 며칠 동안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벤트 얘기만 쉴 새 없이 떠들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너무 귀찮은데 괜히 일을 벌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활활 타오르던 의욕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한 달이 지나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냐는 듯 이벤트의 이자도 기억나지 않게 되었다. 노잉이 전달하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와 그냥 생각의 큰 차이점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이벤트처럼 고작 한 달 만에 의욕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다. 또는 당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감정이 불안할 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는다.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일으키려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한 노잉이다. 노잉의 특별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일상 속에서의 왠지 끌리는 느낌이나 번뜩이는 떠오름을 놓칠지도 모른다. 노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기대를 품으면 늘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려나, 이때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되고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잉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기대와 실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과거에 노잉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때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묵묵히 준비하던 일이 어느 순간 문득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노잉이니 말이다. 운명의 상대와 만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느낌이 들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며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운명의 상대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누가 더 멋진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다. 노잉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일부러 조절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잉을 일으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노잉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노잉이 일어나기 쉬운 좋은 환경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다. 분야와 상관없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좋은 환경에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치로 선수는 경기장에 도착하면 언제나 같은 순서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도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야구 배트를 들고 빈 스윙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행동 또한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정신을 집중하는 그만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종종 야구 선수들은 최적의 몸과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날아오는 공이 꼭 멈춘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잉이 찾아오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분노가 가득하거나 부정적인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노잉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들고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가능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노잉을 부르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미래를 떠올리는 연습.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 위에서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떠올려 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일들을 마치 이미 끝난 일들처럼 연달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오전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질문에 잘 대답했고 부장님께도 칭찬받았어. 점심으로 먹은 파스타는 싸고 맛있었어. 다음에 갈 때 쓸 수 있는 쿠폰도 받아서 너무 좋아. 퇴근 전에 선배가 일을 부탁했는데 모레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야. 처럼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가 끝나면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과 아침에 떠올렸던 일들을 비교하며 맞춰보자. 이렇게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감각이 예민해질 것이다. 나와 친한 작가 중 한 명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떠올리며 노트에 일정을 정리한다고 한다. 12시에는 회사를 나와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카레를 먹는다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세하게 적으면 더 좋다. 이렇게 써놓으면 노트에 적은 대로 진짜 맛있는 레스토랑을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이 카레 맛집을 소개해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긴다고 한다. 미래를 떠올렸을 뿐인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진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한다니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일기 형식으로 자신이 앞으로 경험할 하루를 적어보는 것이다. 나중에 읽어보면 진짜 현실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미래를 떠올리다 보면 그날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거나 실제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의식 센서의 감도가 높아지면 이제까지 그냥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기간을 일주일, 한 달, 1년으로 늘려가 보자. 그러다 보면 3개월 후에 토익 800점 달성, 반년 후에 바다 근처로 이사 등 왠지 모르게 현실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건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해도 좋다. 반대로 이상하게 마음이 술렁이고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떠오른 일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꾸준히 연습하면 내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예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떠오른 일이 노잉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람과 망상에 불과한지 그 차이도 뚜렷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노잉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노잉이라는 말과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